어제 오후 전남 완도군 청산도 앞 해상에서 통발 어선 근룡호가 전복되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자세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기상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있는데 수색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크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해역에는 강풍주의보와 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이 수색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룡호가 전복된 정확한 시간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룡호는 어제 오후 4시 28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역을 지나는 유조선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부터 배는 뒤집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근룡호는 7.93톤급 연발 통발 어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해경은 사고 접수 이후 함정 19척 그리고 해수부 어업지도선 2척, 민간 1척 등 함선 22척을 현장에 보냈는데 기상 탓에 제대로 수색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해경 관계자는 한때 3m에서 한 4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기도 했고 조류가 워낙 거세서 이 선체 내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6차례 정도 선체 진입에 실패를 하다가 사고 접수 후 15시간 정도 지나서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죠. 04시 35분경 선내 수색을 위해 대형 항공기가 대형 헬기가 이륙하여 조명탄 10발을 함정에서도 3발을 발사하여 수색을 지원하였습니다. 07시 32분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사가 선체 수색 중 조타실에서 방모시로 추정되는 선원 1명을 발견. 07시 49분경에는 선실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을 발견하는 등 현재까지 총 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실종자가 많은 상황인데 위급 상황이 닥치면 보통 어선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나 보네요. 네,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룡호는 그저께 이 완도항을 출항해서 완도 청산도 그리고 여서도 해역에서 이 장어와 문어 등을 잡기 위한 통발 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오후 12시 56분쯤에 근룡호의 선장 진모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기상 악화로 인해서 피항을 한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피항을 하던 중에 높은 풍랑과 강한 바람 때문에 이 구조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조난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룡호는 오후 1시 16분쯤 사고 해역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선박 위치 식별장치 신호가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3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됐는데요. 이 근룡호 발견 지점이 청산도 그리고 완도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지휘인과 그 선장이 통화를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황을 좀 분석해 보면 피항 중에 전복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걸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룡호의 위치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금 해경 책임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책임론을 논하기는 상당히 이른 사안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구조 작업에 몰두를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룡호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신호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1시 16분쯤에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신호가 사라진 근룡호 해상관제센터에서 추적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해경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사용이 의무긴 하지만 이 고장이 나거나 꺼놓은 상태에서도 선박들이 자유롭게 출항을 할 수 있고 이 근룡호 같은 길이 40m 이하 어선은 관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은 어선으로서 VTS에서 관제할 선박이 아닙니다. 길이가 14.5m로 관제 대상 선박은 길이가 40m 이상 선박은 VT에서 관제 대상 선박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VTS 청산도 남서방에서 조업을 이동 중에 소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경 측은 워낙 어선이 많다 예. 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배들을 일일이 다 살필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풍량주의보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서 어제 오전 9시 20분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관제센터에서도 계도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근룡호가 이 방송을 듣지 못한 것인지 자세한 사고 배경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좀 구조가 좀 시급해 보이는데 상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도 역시 해상 사고군요. 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오늘 오전 3시 35분쯤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 전북 군산의 해양공원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난간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9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해경 관계자는 바다로 추락한 차량을 수색하다가 이 김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이 숨이 멎은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해경은 유족과 김 씨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전남 여수에서는 여객선이 파도 때문에 바다로 쓸려가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해상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백야대교 인근 해상에서 99톤 여객선이 이 줄이 풀려 표류하다가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객선은 어젯밤 11시 20분쯤 이 바다로 항구에서 떠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3척 그리고 해경 구조대를 보내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였고 이 백야도 선착장에 해당 선박을 입항시켰습니다. 이 여객선은 어제 오후 낭도항을 출항해서 백야도에 도착한 배인데요.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정박되어 있다가 이 강풍에 줄이 풀려서 약 2.7km 정도 혼자 이렇게 표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경은 선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건 사고 소식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